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윤석열 정권 인수위가 오늘로 활동을 마감합니다. 축하와 격려를 보내야 하겠지만 국민은 지난 50일 실망과 불안 그리고 종국에는 분노를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당선인이 약속한 공정은 찢어지고 국민이 명령한 화합을 통한 협치는 불통과 독선에 무참하게 짓밟혔습니다. 스스로 약속한 대선 공약마저 취임도 하기 전에 허공으로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50일 동안 인수위가 남긴 것이라곤 부도어음과 찢어진 공약집, 그리고 국민의 절망뿐입니다. 윤석열 인수위는 총체적으로 실패했습니다. 임기 시작도 전에 국민을 기만한 당선인에게 국민은 절망하고 있습니다. 인수위처럼 국정을 운영한다면 정권의 앞날은 뻔합니다. 윤 당선인은 이제라도 승리의 만취에서 깨어나 국민을 바라봐야 합니다. 오만과 불통이 아니라 대화와 협치의 길로 나서야 합니다. 국회를 존중하고 국민의 비판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사방에서 울리는 경고음을 무시한다면 정권은 실패하고 국민은 불행해질 것입니다. 당선인의 맹성을 촉구합니다. 특히 공익보도에 대한 언론사 고소는 왜 검찰개혁이 필요한지를 스스로 증명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검찰 공화국의 출범을 앞두고 윤석열 정부가 본격적인 여론 길들이기, 국민 길들이기에 나섰습니다. 정권 초기 국민통합과 소통으로 새 정부를 시작해왔던 여느 정부들과 달리 야권 인사를 향한 고소고발이라는 강경책을 꺼내들며 재갈 물리기에 나섰는데요. 흡사 이명박 정부 당시 미국산 소고기 파동때를 연상케 하는 대목입니다. 명박산성, 물대포, 무더기 고소고발, 민간인 사찰로 이어진 사례를 떠올리게 하는데요. 역시 이명박 정부 판박이 MB 시즌2가 시작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 청와대 이전 TF는 탁현민 청와대 비서관과 딴지일보 김어준 총수를 향해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이들에 대해 그에 상응한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는데요. 청와대 이전 TF는 입장문을 내고 김건희 씨의 외교부 공간 방문에 대해 탁 비서관과 김 총수가 거짓 주장과 허위소설을 지속해 유포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당, 현 청와대, 그리고 친여 유튜버의 거짓 선동 DNA가 또다시 등장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는데요. 청와대 이전 TF는 탁 비서관은 본인 근무지도 아닌 외교부 공간을 방문해 현 외교부 장관 배우자를 면담한 이유가 거짓 선동을 위한 허위소설 각본 작성을 위해서였냐라고 지적질을 해댔습니다. 또 김총수에게는 누구로부터 보안시설인 외교부 공간 내부 사진을 어떻게 건네받았는지부터 떳떳하게 밝히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는데요. 내가 사진을 하나 입수했는데 이 사진 어디서 났어? 김건희 씨가 공간에 갔다가 전화 잘라야 되겠구만. 그 나무 맞지? 자기네 공간 가봤잖아. 아니 진짜 어디서 났어요 이거? 비밀이야. 자르라고 했다는 말은 사실이라고 자기도 들었지. 어딘가에서. 아니 저도 처음에 그거 사실 아니라고 그랬거든. 나무 저 자르라고 했다는 거. 나무가 없으면 좋겠네요 라는 말을 했다는 말을 들었어요. 김총수는 자신이 진행하는 유튜브 방송 다스베이더에서 탁 비서관과 함께 윤 당선인이 관저로 사용하기로 한 외교부 장관 공간 정원에 있는 나무 한 그루 사진을 공개한 뒤 김건희 씨가 공간 방문 당시 해당 나무를 자르라고 했다는 사실을 들었다고 방송했습니다. 이 내용이 허위사실이라며 이에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발끈하고 나선 건데요. 문제의 핵심은 윤 당선인 부인인 김건희 씨가 왜 공적 시스템을 무너뜨리면서까지 외교부 공간에 직접 찾아갔는지, 또 이런 행동에는 문제가 없었는지를 따져 물어야 할 겁니다. 견얼망지, 손가락으로 달을 가리키지만 정작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만 쳐다본다는 행태를 지적한 한자 성어인데요. 딱 그 짝인 거죠. 대통령실을 대검 부속실 또는 대검 청와대 출장소로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국정 운영의 핵심을 검찰 라인이 쥐고 흔드는 구조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지근거리에서 보좌할 비서관 인사가 이번 주 거의 마무리됐습니다. 특히 검찰 출신 인사들이 주요 보직을 차지하면서 전면에 배치됐는데요. 민주당은 검찰 공화국을 만들겠다는 거냐며 거세게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대통령실 비서관 인선에서 가장 두드러진 건 친윤석열계 검찰 출신 인사의 대거 발탁인데요.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황당하기 그지없습니다. 법률에는 주진우 전 검사, 인사기획관에는 복두규 전 대검 사무국장이, 인사에는 이원모 전 검사가, 공직기강에는 이시원 전 검사가 내정됐는데요. 과거 청와대로 치면 인사부터 민정 라인 모두 검찰 출신 인사로 다 채운 겁니다. 게다가 이들 모두 문재인 정부와 각을 세운 수사를 했거나 윤석열 당선인과 함께 근무한 인연을 가지고 있는데요. 주진우 전 검사는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을, 이원모 전 검사는 월성원전 1호기 경제성 조작 사건 수사에 참여했고, 이시원 전 검사는 당시 좌천됐던 윤석열 당선인과 대구고검에서 함께 근무했습니다. 역시 윤석열 검찰공화국의 인사 수준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데요. 특히 이시원 검사는 지난 2013년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과 관련해 중징계를 받았는데도 아무 거리낌 없이 뻔뻔스럽게 발탁한 겁니다. 여기에 당선인이 검찰청장 시절 최측근이었던 윤재순 전 대검 운영지원과장은 대통령실의 안살림을 관장하는 총무비서관에 내정됐는데요. 할 말이 안 나옵니다. 민주당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 지명에 이어 검찰 일색인 비서실 인선은 검찰공화국을 분명히 한 거라고 강하게 비판했는데요. 특히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에 연루된 이시원 전 검사의 임명은 공안 통치로 회귀하겠다는 대국민 선전포고라며 날을 세웠습니다. 어쩌면 국민 눈치조차 보지 않는 이런 인사를 단행할 수 있는 걸까요? 점점 더 뻔뻔스러워지는 윤석열 당선인의 작태. 진짜 보이는 게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검찰의 정보 수집 기능을 부활시키겠다는 충격적인 입장을 밝혔는데요. 그동안 범죄 정보 수집을 명분으로 검찰청장의 친위대 역할을 해온 정보부서는 그 부작용 때문에 폐지 수순을 밟아왔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검찰공화국 출범을 앞두고 이를 정반대로 되돌리겠다는 건데요. 이들은 대체 무슨 생각을 하는 걸까요? 손준성 전 대검 수사정보 담당관은 법률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장을 야당에 전달해 고발 사주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범죄와 상관없는 판사 동향을 수집해 이른바 판사사찰 문건을 만든 것도 대검 수사정보 담당관실이었는데요. 1999년 만들어진 대검범죄정보기획관실은 정치권과 관가, 재계 등 동향을 광범위하게 수집한다는 논란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현 정부에서는 수사정보 담당관실로 축소됐지만 여전히 검찰청장의 눈과 귀, 친위대 역할을 해오면서 결국 폐지 수순을 밟아왔는데요. 그런데 청문회를 앞둔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대검의 수사정보 수집 부서를 순기능 중심으로 되살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보 수집 없이 검찰의 직접 수사 기능은 뼈만 남게 된다는 이유에서인데요. 다만 부작용을 방지할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단서를 달았습니다. 이와 관련해 유승익 한동대 연구교수는 시대의 역행이다. 민주주의의 국가의 원리상 권한을 나눠야 하는데 전체적인 흐름도 폐지하는 게 맞다. 수사정보 기능도 나눠야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검찰의 수사기소 분리법에 대해선 국민 피해가 우려돼 가장 시급한 현안이라며 이미 공표된 검찰개혁 법안에 대해 거듭 반대하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현 정부가 없앤 증권범죄 합동수사단 등 전문 조직도 다시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모든 걸 다시 되돌리겠다는 거죠. 검수완박법을 무력화하고 원점으로 되돌리겠다는 겁니다. 검찰공화국의 출범, 검찰개혁입법의 무력화, 더 나아가 검찰 독재 공화국의 장기 집권을 꿈꾸는 이들의 야욕이 걷잡을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는데요. 이게 대한민국이 꿈꿔왔던 모습일까요? 이러려고 2번을 찍었습니까? 국민과의 전쟁을 선포한 검사들만의 나라, 앞으로 5년,
1825일간의 전쟁이 시작됐습니다. 경찰과 공수처는 한동훈 후보자에 대해 즉각적인 수사를 개시해야 합니다. 한동훈 후보자 자녀에 드러나는 비위 의혹, 조국 전 장관은 포악한 악어 앞에 작은 송사리였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한 후보자의 고교생 딸이 지난 1년 동안 국제학술지에 논문 한 편을 비롯해 10여 편의 논문 작업에 참여했다고 합니다. 전자책도 4권이나 펴냈습니다. 주제도 화려합니다. 미국법부터 의료, 철강산업의 미래까지 평범한 고교 1학년생이 도저히 다루기 힘든 내용일 뿐이었습니다. 이외에도 부모 찬스를 이용한 입시용 기부 스펙 쌓기, 셀프 기사 작성 등 허위 스펙 풀코스를 거친 것 같습니다. 경찰과 공수처는 즉각 수사를 개시하고 자택은 물론이고 관련자와 단체에 대한 압수수색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조국 장관에게 윤석열, 한동훈 검찰이 들이댄 잣대대로라면 엄중한 법적 심판을 받아야 마땅하다고 봅니다. 한동훈 후보자가 앉아야 할 자리는 국무위원석이 아니라 공수처 조사실 의자 아닌가 합니다.